우리나라 분야별 대표적인 대기업을 선정해서 장기 투자 사례를 분석해 볼게요. 장기 투자 구간은 2010년 1월 4일에서 2019년 12월 30일까지 정확히 10년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최고의 자동차 회사 현대차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는 2022년 글로벌 완성차 빅3에 등극한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입니다. 2023년에는 시장 지배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10년 장기 투자의 성과도 이에 걸맞게 뛰어난 실적을 보여줬을까요? 아닙니다. 2010년 초 11만 9천원에서 2019년 말 12만 500원으로 수익이 아예 없다시피 합니다. 굳이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1% 남짓한 수익을 남겼습니다. 만약 2010년 초에 사지 않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오르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다가 옆집 순이 엄마도 투자하고 아랫집 철수 엄마도 투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약 1년 후인 2011년 5월 2일 25만 4,500원이라는 가격에 투자를 진행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후 2012년 4월과 2013년 10월에 소폭이나마 당초 매입 가격 이상으로 오르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으나 수익률이 미미하여 장기 투자라는 원칙과 더 큰 상승 기대를 가슴속에 품은 채 참고 또 참았다면 14년 하반기부터는 20만원 이하로 주가가 떨어진 채 수년간 횡보하는 것을 쓰린 마음으로 지켜봐야만 했을 겁니다. 2020년에 들어서면서 아예 10만원 이하 나락으로 빠르게 추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부담을 이기지 못해 결국 2020년 3월 19일 65,900원에 전량 매도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정확히 4분의 1 토막으로 자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 중 하나인 현대차의 약 10년의 장기 투자 결과는 74%라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기록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이번에는 금융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1등 금융 KB금융입니다.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객의 돈을 관리하고 고객을 위해 돈을 불려주는 곳인데 정작 자기 주가 관리는 하지 못하나 봅니다. 10년 장기 투자 결과 수익률이 마이너스 20%입니다. 자그마치 10년을 인내했지만 자산의 5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KB금융은 2010년부터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데요. 매입하자마자 시작된 지속적인 하락을 견디지 못해 6년 후인 2016년 1월 20일 28,300원에 팔았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6년의 장기 투자는 53%의 손실을 남겼습니다. 자산이 반 토막 이하로 줄어든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형 은행주들 대부분은 지난 20년 가까이 박스권의 흐름에 갇혀 있습니다. 그 박스권 흐름에서 운이 좋아 시기를 잘 만났다면 약간의 차익을 거둘 수 있었겠지만 대체로 시중 예금금리보다 못한 수준의 수익이었을 것이고 그 외에는 대부분 손실을 기록했거나 초기 투자금 유지 수준에서 그치고 말았을 겁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시장형 공기업 한국전력입니다. 10년 장기 투자 결과 약 19%의 손실이 났습니다. 수익은 고사하고 오히려 크게 손실이 났습니다. 비교 구간을 다르게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은 2013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무려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주식할 때의 사람 마음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한참 주가가 빠져서 메리트 있는 가격이 되었을 때는 사지 않고 주가가 오르고 올라 정점의 가격으로 무르익으면 경쟁하듯 삽니다. 하긴 과일도 익어야 제맛이죠. 뭐든 익어야 맛있나 봅니다. 무르익은 게 땡기나 봅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무르익은 시점인 2016년 5월 9일 62,800원에 매입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이제 운명의 장난이 시작되는 구간에 진입했다고 보면 됩니다. 한국전력은 그날로부터 2023년 3월 현재까지 한 번도 해당 매입 가격 62,800원을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중간중간 가격의 등락은 어느 정도 있지만 크게 봤을 때는 총 7년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올해 2023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줄곧 1만원대 가격에 머물러 있습니다. 손실 규모는 무려 80%에 육박합니다. 투자 원금이 20% 남짓 남았습니다. 어떤 투자 전략으로도 원금 회복이 매우 어려운 손실 규모입니다. 다음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전자제품 제조기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백색가전으로 유명하며 2019년에는 전 세계 가전업체 중 영업이익 세계 1위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할 정도로 훌륭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단한 LG전자도 장기 투자의 어두운 그늘을 벗어나진 못했습니다. 10년 장기 투자 결과 40%가 넘는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히 고점과 저점을 선정해서 비교한 것이 아님에도 손실 규모가 생각보다 큽니다. 이번엔 매입 시점을 2010년 초가 아니라 조금 더 고점이었던 4개월 이전 시점 2009년 9월 1일에 매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매입 가격은 14만 5,129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는 보통 상승장의 축제 분위기에 매료되어
비싼 가격에 사려 하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지 못해 손실을 보고 매도합니다. LG전자는 매입 시점 이후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락장을 맞이합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장기간 지속되는 하락장에서 오는 극단적인 심리적 부담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2015년 8월 21일에 손절했다면 우리나라 최고의 전자기업 중 하나인 H전자를 향한 6년간의 장기 투자는 39,800원이라는 가격에 매도하는 것으로 매입 가격 대비 무려 73%의 손실이라는 기록을 남기며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산이 4분의 1 토막으로 줄어든 거죠. 마지막으로 통신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문명사회에서 통신기술체계는 우리 삶에 있어 쌀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생존 필수품이라는 뜻입니다. 더욱이 통신주는 경기 방어주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안정적인 투자자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통신주 KT는 과연 현대사회 생존 필수품인 만큼 상승장의 흐름을 타고 올랐을까요? 그리고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 구분될 만큼 하락장을 견뎌냈을까요? 아닙니다. 해당 10년의 기간 동안 KT는 결과적으로 31%의 손실을 기록합니다. KT의 주가 그래프는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약간의 등락은 있었지만 크게 보았을 때는 지속적인 하락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하락 흐름은 2020년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대규모 통화량 증대 정책이 있기 전까지 계속됩니다. 통화량 증대에 따라 상승한 주가는 2022년 하반기 시중 금리 상승 시기가 도래하면서 횡보기간에 접어들기 시작하더니 2023년이 되면서부터는 지속적인 금리 상승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T는 장기 우하향 주식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장기 투자 사례 분석은 어떠셨나요? 오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주식은 장기 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좋은 주식, 가치 있는 주식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오늘 사례에서 나온 5가지 종목은 모두 좋은 주식이었고 가치 있는 주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주식 투자란 어떤 것일까요? 앞으로 남은 많은 시간 동안 함께 계속해서 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분석은 계속됩니다.